만약 그 개가 없었다면 7살 제이미는 그날 오후 2시에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한국에서 온 그 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입양을 거부당했던 바로 그 개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을 가르치고 있고 지난 15년간 개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놀라운 사례들을 봤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제 인생관을 바꾼 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가을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톰과 메리 해리슨 부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7살 아들 제이미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영국 뇌전증 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6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제이미처럼 어린 환자들이 가장 위험하죠. 제이미의 발작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발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특히 잠들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발작이 오면 정말 위험했죠. 기도폐쇄로 질식할 수도 있고 주변 물건에 부딪혀 심각한 외상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메리는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이미가 잠든 후에도 2시간마다 깨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이미가 혼자 놀 때도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했죠. 메리는 점점 지쳐갔고 톰도 회사에서 자주 조퇴를 해야 했어요. 의사들은 발작 감지견을 추천했습니다. 발작 감지견은 특별히 훈련받은 개로 환자의 발작을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발작 감지견 한 마리의 가격이 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해리슨 가족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도 문제였어요. 신청을 해도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이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매일매일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톰과 메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동물 관련 포럼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유기견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유기견 해외 입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매년 8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유기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안락사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특히 진돗개 같은 토종견들은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양률이 낮았어요. 해리슨 부부가 연락한 곳은 천안의 한 유기견 보호소였습니다. 소장인 김민수 씨는 15년 동안 유기견 보호 활동을 해온 전문가였어요. 김민수 소장은 해리슨 부부의 사연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정말 특별한 개들이에요. 김민수 소장이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외모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직감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하지만 해리슨 부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훈련받지 않은 개가 정말 제이미의 발작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온 생김새도 익숙하지 않은 개가 말이에요. 영국의 수의사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발작 감지는 매우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무 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런던의 한 수의사가 조언했죠. 하지만 김민수 소장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바둑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살 된 수컷 진돗개인데 정말 영리한 아이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바둑이의 영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특히 영국의 순혈종 브리더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죠. 한국 잡종개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처럼 검증된 품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역 펫샵 사장이 말했어요. 메리도 불안했습니다. 제이미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제이미의 발작은 계속됐거든요.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바둑이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바둑이를 처음 본 해리슨 가족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바둑이는 정말 평범해 보였거든요.
황갈색 털에 뾰족한 귀, 말린 꼬리. 특별할 것 없는 중간 크기의 개였죠. 제이미는 바둑이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엄마, 이게 정말 귀여워. 하지만 메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개가 정말 제이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바둑이는 제이미 방 옆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메리는 여전히 2시간마다 깨서 제이미를 확인했죠. 바둑이도 메리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마치 메리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둑이는 제이미가 깨기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제이미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꼬리를 살짝 내리고 귀를 세운 채로요. 메리는 처음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둑이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이미 방문을 킁킁거리고 때로는 낮게 끙끙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 제이미에게 경미한 발작이 왔거든요. 잠에서 깨자마자 몸이 경직되면서 떨리기 시작했죠. 메리가 급히 달려가서 제이미를 안정시켰어요. 이상하네. 메리는 중얼거렸어요. 바둑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톰은 회의적이었어요. 걔가 뇌전증 발작을 미리 안다니 그럴 리가 있나?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메리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둑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김민수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김민수 소장이 말했죠. 진돗개들은 정말 예민한 개들이에요. 사람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거든요. 특히 바둑이는 보호소에 있을 때부터 다른 개들과 달랐어요. 아픈 개들 곁을 항상 지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영국의 수의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런던 왕립수의과 대학의 마이클 존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발작 감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개가 감지하는 건 환자의 채취 변화, 행동 패턴 변화 등인데 이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 훈련이 필요해요. 존슨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전문 발작 감지견들은 정말 오랜 훈련을 받거든요. 환자의 호르몬 변화, 땀냄새 변화,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모두 학습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둑이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바둑이는 점점 해리슨 가족에게 적응해 갔어요. 제이미와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고 메리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서 얌전히 기다렸죠. 톰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마중 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제이미가 평상시와 똑같이 놀고 있는데도 갑자기 제이미 곁으로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메리를 쳐다보면서 작게 끙끙거렸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바둑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 후 몇 시간 내에 제이미에게 발작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메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둑이의 행동과 제이미의 발작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둑이가 불안한 행동을 보인 후 평균 3시간 내에 제이미에게 발작이 왔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메리가 톰에게 말했어요. 바둑이가 정말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 톰도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새벽 3시쯤 바둑이가 갑자기 침실로 와서 메리를 깨웠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메리가 제이미 방으로 가보니 제이미가 막 발작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정말 신기해. 메리는 감탄했어요. 바둑이가 없었다면 발작을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특히 지역의 개 훈련사들은 노골적으로 의심했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개가 그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요. 15년 경력의 도그 트레이너 피터 스미스가 말했어요. 스미스는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전문 훈련사였어요. 순혈종들도 그런 능력을 개발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하물며 한국에서 온 잡종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편견은 영국 사회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순혈종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했거든요. 특히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코커 스패니얼 같은 품종들이 인기였죠. 동양에서 온 토종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국 캔넬 클럽의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등록된 개 중 진돗개는 단 12마리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생소한 품종이었죠. 사람들은 바둑이를 보고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민수 소장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들이에요. 1000년 넘게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읽는 능력이 발달했거든요. 서양 개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뛰어난 직감과 충성심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주인이 아프면 며칠씩 곁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서구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바둑이는 점점 해리슨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제이미는 바둑이를 나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죠. 바둑이도 제이미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이미가 학교에 가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거든요. 메리도 바둑이에게 점점 의존하게 됐어요. 바둑이가 평온하면 안심하고 바둑이가 불안해하면 제이미를 더 세심히 살폈죠. 바둑이는 메리의 스트레스까지 덜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바둑이가 진짜로 제이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둑이가 영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톰은 정원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고 메리는 집안일로 바빴죠. 제이미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바둑이는 평소처럼 제이미 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둑이가 일어나더니 제이미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행동이었죠. 꼬리를 바짝 내리고 귀를 바짝 세운 채로요. 바둑아, 왜 그래? 제이미가 물었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메리에게 달려가서 바지를 물고 잡아당겼어요. 메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둑아, 지금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하지만 바둑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세게 바지를 물고 낮게 끙끙거렸죠. 이상하네. 메리가 중얼거렸어요. 바둑이가 이렇게 집요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가보니 제이미는 여전히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바둑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제이미 곁에 바짝 붙어서는 킁킁거리더니 다시 메리에게 와서 끙끙거렸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메리는 바둑이의 행동을 기록해둔 일기를 떠올렸어요. 이런 행동을 보인 후에는 보통 몇 시간 내에 제이미에게 발작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제이미는 아무런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메리는 설거지를 뒤로 미루고 거실에 앉았어요. 바둑이도 메리 옆에 앉더니 제이미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제이미가 갑자기 엄마, 머리가 좀 아파라고 말했어요. 뇌전증 환자들에게 두통은 발작의 전조 증상 중 하나였어요. 메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많이 아파? 메리가 물어봤어요. 조금만. 괜찮아. 제이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제이미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1시간 후 제이미가 레고를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빠진 거였죠. 엄마. 제이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제 메리도 알 수 있었어요. 발작이 곧 올 거라는 걸요. 톰. 메리가 소리쳤어요. 톰이 정원에서 급히 들어왔죠. 제이미 상태가 이상해. 바로 그때 바둑이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제이미 주변에 있던 레고 블록들을 입으로 물어서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이미가 앉아있던 소파 쿠션을 바닥에 깔았죠. 바둑이가 뭐 하는 거야? 톰이 물었어요. 잠깐.
메리는 바둑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바둑이는 제이미가 발작할 때 다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쿠션을 떼고 날카로운 장난감들을 모두 옮겼어요. 믿을 수 없어. 메리가 중얼거렸어요. 바둑이가 발작 응급처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5분 후 제이미에게 발작이 왔어요. 몸이 경직되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다행히 바둑이가 미리 준비해둔 쿠션 위에 떨어졌어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도 없었고요. 톰과 메리는 재빨리 제이미를 도왔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하지 않도록 했죠. 바둑이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발작이 끝나고 제이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메리는 바둑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바둑아. 정말 고마워. 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둑이가 정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해리슨 가족은 김민수 소장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바둑이의 놀라운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김민수 소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둑이는 보호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개가 아플 때 미리 알고 제가 부르러 오더라고요. 진돗개들은 정말 예민해요. 하지만 어떻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을까요? 메리가 물었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관찰했을 거예요. 진돗개들은 모방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자기도 따라서 하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둑이는 메리가 제이미 발작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쿠션을 준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까지 모두 학습했던 거죠. 이 소식이 지역 사회에 퍼지자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걔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펫샵 사장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런던 왕립 수의과 대학의 마이클 존슨 교수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사례네요. 한번 직접 관찰해보고 싶습니다. 존슨 교수는 동물행동학 전문가였어요. 개의 감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연구하는 권위자였죠. 바둑이의 사례를 들고 정말 궁금해했어요. 발작 감지는 개의 후각과 관련이 있어요. 발작 전에 환자의 채취가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지하려면 보통 몇 개월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존슨 교수가 말을 멈췄어요. 진돗개가 특별한 건가요? 메리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품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냥견이자 경비견으로 활용됐잖아요. 생존을 위해 예민한 감각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고요. 존슨 교수의 말을 들은 해리슨 가족은 바둑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귀여운 반려견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둑이의 놀라운 능력이 알려지면서 해리슨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이제 바둑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고 바둑이도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둑이가 제이미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제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둑이는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이미가 숙제할 때는 책상 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제이미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을 지켰어요. 바둑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제이미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내가 아프다고 놀려도 바둑이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실제로 제이미의 학교 생활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발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바둑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바둑이의 학습 능력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어요. 제이미의 발작 패턴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게 됐고 심지어 발작의 강도까지 미리 예측하는 것 같았어요. 가벼운 발작이 올 때는 조용히 메리에게 알리고 심한 발작이 올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경고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이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바둑이가 갑자기 제이미를 입으로 살짝 물어서 소파 쪽으로 끌고 갔어요. 제이미는 처음에 바둑아, 왜 그래? 라고 했지만 10분 후에 발작이 와서 모두 깜짝 놀랐죠. 바둑이가 정말 신기해요. 제이미 친구 엠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 개는 그냥 먹고 자기만 하는데 바둑이는 진짜 제이미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도 있었어요. 특히 지역의 개 전문가들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15년 경력의 도그 트레이너 피터 스미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진짜 발작 감지견이 되려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검증된 품종으로 훈련해야 안전하죠. 스미스의 말을 들은 톰은 조금 불안해졌어요. 정말 바둑이를 믿고 계속 의존해도 될까? 톰이 메리에게 물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바둑이가 틀린 적이 있었나? 메리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병원에서 받은 발작 예측 장비보다 더 정확해. 실제로 해리슨 가족은 제이미를 위해 최신 발작 감지 장비도 구입했었어요. 손목에 차는 센서로 심박수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였죠. 하지만 이 장치는 오작동이 잦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바둑이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 경보도 거의 없었어요. 바둑이가 경고하면 거의 확실하게 발작이 왔거든요. 이런 바둑이의 능력을 본 런던 왕립수의과 대학의 마이클 존슨 교수는 직접 해리슨 가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바둑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0,000배에서 100,000배 더 예민해요. 발작 전 환자의 호르몬 변화나 채취 변화를 감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존슨 교수는 바둑이를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바둑이가 제이미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기록했죠. 놀랍습니다. 존슨 교수가 감탄했어요. 바둑이는 제이미의 호흡 패턴, 체온 변화, 심지어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수준의 관찰력은 정말 드물어요. 더욱 놀라운 건 바둑이가 제이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한다는 거였어요. 메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둑이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톰이 피곤하면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죠.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품종인 것 같아요.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인간과 공생하면서 발달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서구의 개들과는 확실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존슨 교수의 연구 결과는 곧 학계에 발표됐어요. 한국 토종견 진돗개의 발작 감지 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이 논문은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바둑이의 학습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인 발작 감지견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조건 반사를 학습해요. 하지만 바둑이는 관찰 학습을 통해 스스로 터득했거든요. 바둑이는 가족들이 제이미 발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존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런 능력은 진돗개 고유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어요. 진돗개는 원래 독립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품종이었거든요. 사냥할 때도 주인의 지시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구의 개들은 주로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돼요. 하지만 진돗개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발달했어요.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바둑이의 이런 능력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영국 캔넬 클럽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고 한국에서 진돗개를 입양하려는 가족들도 생겨났어요. 김민수 소장은 이런 변화에 대해 기뻤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진돗개를 외모로만 판단했는데 이제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돗개 붐이 일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단순히 유행을 따라 진돗개를 입양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들이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키우면 안 돼요.
김민수 소장이 경고했어요. 한편 바둑이는 해리슨 가족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바둑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죠. 그리고 곧 바둑이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둑이의 놀라운 능력이 알려지면서 해리슨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역 뇌전증 환자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 개가 미리 알 수 있나요? 7살 딸을 둔 제니퍼 브라운이 물었어요. 딸 엠마도 제이미와 같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한국개를 입양하고 싶어요. 하지만 메리는 신중했어요. 모든 개가 바둑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바둑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실제로 바둑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정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발작이 오기 2시간 전부터 미리 알려줬거든요. 메리 곁으로 와서 살짝 끙끙거리고 제이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거예요. 메리도 바둑이의 신호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죠. 바둑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제이미의 약을 준비하고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덕분에 제이미의 발작으로 인한 부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톰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해. 병원에서 하는 뇌파 검사보다도 정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랬어요. 뇌파 검사는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였지만 바둑이는 발작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줬거든요. 예방의 개념이었죠. 김민수 소장에게 정기적으로 근황을 보고했어요. 바둑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발작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요. 다행이네요. 김민수 소장이 기뻐했어요. 사실 바둑이를 보낼 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진돗개들에 대한 편견만 더 커질까 봐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물 관련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죠.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특히 기존 발작 감지견 훈련 업체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죠. 발작 감지는 과학입니다. 런던의 한 전문 훈련소 대표가 말했어요. 체계적인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 존슨 교수는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품종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존슨 교수는 바둑이를 직접 연구해보고 싶어 했어요. 해리슨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바둑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정말 흥미롭네요. 존슨 교수가 일주일간의 관찰 후에 말했어요. 바둑이는 제이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요. 체온, 호흡, 심지어 채취까지도요. 존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바둑이는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제이미의 행동 패턴 변화, 호르몬 분비 변화, 그리고 미묘한 채취 변화까지 모두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문 발작 감지견들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리거든요. 존슨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오자 영국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먼저 기사를 냈죠. 한국에서 온 기적의 개, 영국 소년의 생명을 구하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한 독자가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과장된 기사 같다. 개가 그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이런 논란 속에서도 바둑이는 꾸준히 제이미를 돌봤어요. 이제는 발작뿐만 아니라 제이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제이미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바둑이가 먼저 알아챘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제이미 곁에 붙어 있더니 메리에게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이미에게 열이 났어요. 바둑이가 정말 제이미의 주치의 같아. 톰이 감탄했어요. 제이미도 바둑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요. 바둑이가 없으면 무서워. 제이미가 말했어요. 바둑이가 내 몸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바둑이는 제이미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제이미가 피곤하면 조용히 있고 컨디션이 좋으면 함께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바둑이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메리가 제이미 발작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이미가 발작할 때 머리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는 걸 알고 바둑이도 코로 제이미의 머리를 살살 밀어줬어요. 기도 확보를 위해 턱을 들어주는 것도 따라했죠. 이건 정말 걔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잖아. 메리가 놀라워했어요. 김민수 소장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어요. 진돗개들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에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주인이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구조대를 안내한 진돗개, 화재를 미리 감지해서 가족을 깨운 진돗개 등등.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바둑이 덕분에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몇몇 가정에서 한국 진돗개 입양을 문의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 소장은 신중했어요. 모든 진돗개가 바둑이 같지는 않아요. 개체차가 있거든요. 무작정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바둑이와 제이미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법이죠. 정말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바둑이가 영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는데 톰과 메리는 잠깐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제이미는 집에서 바둑이와 함께 있었죠. 30분만 다녀올게. 바둑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메리가 제이미에게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이미를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바둑이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이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바둑이는 평소처럼 제이미 옆에 누워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둑이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제이미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거든요. 바둑아, 왜 그래? 제이미가 물었어요. 하지만 바둑이의 행동은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낮게 끙끙거리면서 제이미를 쳐다봤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바둑아, 엄마 아빠는 곧 올 거야. 진정해. 하지만 바둑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때 제이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이상해. 제이미가 중얼거렸어요. 바둑이는 즉시 제이미에게 달려와서 바지를 물고 소파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제이미를 소파에 눕힌 다음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재빨리 치우기 시작했죠. 바둑아, 뭔가 이상해. 도와줘. 제이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제이미도 느낄 수 있었어요. 큰 발작이 오고 있다는 걸요. 바둑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이웃집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죠. 옆집에 사는 엘렌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엘렌 할머니는 80세의 독거 할머니였는데 평소 바둑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상황을 직감했죠. 어머, 바둑이가 왜 저렇게 짖지? 엘렌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바둑이는 현관문을 발로 긁으면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엘렌 할머니는 재빨리 해리슨 집으로 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메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려줬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이미가 소파에서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몸이 심하게 경직되면서 떨리고 있었죠. 바둑이는 제이미 곁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제이미가 소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엘렌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재빨리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톰과 메리에게도 연락했어요. 제이미한테 발작이 왔어요. 바둑이가 알려줘서 왔는데 지금 구급차를 불렀어요. 엘렌 할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톰과 메리는 쇼핑을 멈추고 급히 집으로 달려왔어요. 구급차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죠.
구급대원들이 제이미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바둑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개가 미리 알고 도움을 요청한 거군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제이미의 이번 발작은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호흡 곤란까지 왔거든요. 만약 바둑이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제이미가 안정을 되찾은 후 의사는 해리슨 가족에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 개가 생명의 은인이네요. 톰과 메리는 바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바둑아. 정말 고마워. 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이미도 의식이 돌아온 후 바둑이를 찾았어요. 바둑아, 내가 무서웠지? 고마워. 제이미가 바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이 사건은 곧 지역 뉴스에 보도됐어요. 한국 진돗개, 영국 소년의 생명 구해라는 제목이었죠. 바둑이는 하루아침에 지역의 영웅이 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바둑이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방법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바둑이가 위급 상황에서는 정확히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둑이는 평소에 엘렌 할머니를 관찰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 있는 시간, 할머니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등을 모두 파악했을 겁니다. 런던 왕립수의과 대학의 마이클 존슨 교수가 분석했어요. 이런 수준의 상황 판단력은 정말 드물어요. 바둑이는 단순히 발작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바둑이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피터 스미스 트레이너도 인정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바둑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이런 능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였네요. 영국 뇌전증 협회에서도 바둑이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발작 감지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제이미였어요. 바둑이는 내 생명을 구해준 진짜 영웅이야. 나는 바둑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바둑이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제이미 침대 옆을 지켰어요. 마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더 잘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바둑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둑이가 제이미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BBC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고 여러 신문에서 바둑이의 이야기를 실었죠. 한국에서 온 작은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영국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들에는 영국 가족들의 입양 문의가 빗발쳤죠. 김민수 소장은 이런 변화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바둑이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됐지만 걱정도 돼요. 진돗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진돗개는 까다로운 면이 있는 품종이었어요.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라 충분한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했죠. 단순히 바둑이를 보고 나도 진돗개를 키우면 우리 아이도 보호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어요. 런던 왕립수의과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토종견의 특수 능력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이클 존슨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였죠. 바둑이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개의 능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품종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요.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연구팀은 한국의 여러 대학과 협력해서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다른 품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유전자가 뛰어난 감각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한편 제이미의 일상도 크게 변했어요. 학교에서 제이미는 유명인이 됐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바둑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선생님들도 제이미를 특별하게 대해주었어요. 제이미, 바둑이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거야? 친구 앨리스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바둑이가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제이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제이미의 자신감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어요. 예전에는 발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했죠. 바둑이가 항상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이미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이미의 담임 선생님인 사라 톰슨이 메리에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바둑이 덕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해리슨 가족 전체에 일어났어요. 메리는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바둑이가 제이미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아. 메리가 톰에게 말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잤어. 톰도 회사에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이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훨씬 편안했거든요. 바둑이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선물 같은 존재야. 톰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영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바둑이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였어요. 바둑이의 발작 감지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물론 바둑이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연구예요. 단순히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정도죠. 해리슨 가족은 고민에 빠졌어요. 바둑이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었지만 바둑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바둑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실험 동물이 아니라고요.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연구소장은 계속 설득했어요. 바둑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는 정말 드물어요. 이 연구를 통해 수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해리슨 가족은 제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바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한 거였죠.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바둑이는 제이미의 발작을 평균 30분 전에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도가 98%나 됐죠. 기존의 의료기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어요. 바둑이는 제이미의 채취 변화, 호흡 패턴, 심지어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연구팀장이 설명했어요. 이런 종합적 판단 능력은 현재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워요. 연구팀은 바둑이의 능력을 모방한 AI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어요. 바둑이가 어떤 신호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지 분석해서 그걸 기계가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바둑이의 판단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몇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미세한 신호들을 종합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바둑이는 정말 천재예요. 연구원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둑이만큼 복합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바둑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졌어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 협력을 제안했죠. 하지만 해리슨 가족의 답은 확고했어요. 바둑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이미를 지키는 게 바둑이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실제로 바둑이도 연구소에서보다 집에서 훨씬 편안해했어요. 제이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여왕 당시 찰스 3세 국왕이 되기 전이 바둑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버킹엄 궁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궁전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폐하께서 바둑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답니다.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해리슨 가족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기견이 영국 왕실의 초청을 받다니. 정말 꿈 같아. 메리가 말했어요. 바둑이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이미의 건강이었어요. 바둑이 덕분에 제이미의 발작은 훨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거든요. 그리고 곧 바둑이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전개를 맞게 됩니다. 버킹엄 궁전 방문 날이 다가오면서 해리슨 가족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제이미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죠. 바둑이가 정말 여왕님을 만나는 거야? 제이미가 몇 번이고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메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바둑이가 정말 대단한 개구나. 바둑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바둑이를 목욕시키고 빗질해주니까 말이에요. 방문 당일 해리슨 가족은 최고의 정장을 입고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어요. 바둑이도 특별히 제작한 파란색 리본을 목에 메고 있었죠. 한국 전통 색깔인 파란색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궁전에 도착하자 왕실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바둑이가 이 아이군요. 정말 품격 있어 보이네요. 궁전 사무관이 말했어요. 찰스 3세 국왕 당시 찰스 왕세자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개에 대한 애정이 깊었죠. 바둑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왕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바둑이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개가 우리나라에 와주어서 고맙네요. 바둑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환경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차분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죠. 국왕이 손을 내밀자 바둑이는 정중하게 앉아서 손을 냄새 맡았어요. 정말 똑똑한 개로군요. 눈빛이 남다르네요. 국왕이 감탄했어요. 제이미는 국왕에게 바둑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떻게 바둑이가 자신의 발작을 미리 알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말이에요. 바둑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바둑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이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국왕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바둑이는 정말 영웅이네요. 이런 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도 의미 깊고요. 그때 국왕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바둑이에게 특별한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말이에요. 해리슨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개에게 훈장을 준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국왕은 진심이었어요. 며칠 후 정식 훈장 수여식이 열렸어요. 용기와 헌신의 메달이라는 특별한 훈장이었죠. 영국 역사상 개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 중 하나였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바둑이의 이야기를 다뤘죠. 한국 진돗개, 영국 왕실 훈장 받아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김민수 소장은 감격스러워했어요. 바둑이가 한국과 영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정부에서도 바둑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바둑이를 한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런 유명세 속에서도 바둑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이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가족들을 사랑했죠. 훈장을 받은 날에도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제이미와 놀았어요. 바둑이는 정말 겸손한 영웅이야. 톰이 말했어요. 이렇게 유명해져도 전혀 변하지 않네. 하지만 유명세에는 부작용도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면서 해리슨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받기 시작했거든요.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바둑이도 평범한 반려견이고요. 메리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너무 과도한 관심은 바둑이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둑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거든요. 해리슨 가족은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둑이의 건강과 제이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바둑이는 스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바둑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바둑이와 해리슨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둑이가 남긴 영향은 계속됐어요. 영국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의 유기견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또한 발작 감지견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졌죠. 런던 왕립수의과 대학에서는 바둑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구를 시작했어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토종견들의 특수 능력도 연구하기로 했죠. 바둑이 덕분에 우리는 개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이는 앞으로 수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이클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한편 제이미의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바둑이와 함께하면서 자신감이 늘어났고 발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이미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는 반에서 가장 밝고 적극적인 아이 중 하나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이미의 발작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거였어요. 의사들은 이를 동반자 효과라고 설명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발작 빈도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바둑이가 제이미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이 정말 크네요. 주치의가 설명했어요. 바둑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 의학과 과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족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바둑이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라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